자,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로노이. 이것은 이제 방금 전에 보로노이 셀 커브를 파이프에서 라이노에서 구조체처럼 만드는 것을 해보았는데 이것을 또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로노이 트러스라는 알고리즘은 앞부분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보로노이 3D 보로노이와 랜덤 포인트를 합친 이 부분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보로노이 셀이 나오고 보로노이 셀 커브가 나오고 보로노이 셀 커브 그룹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이런 부분들 보로노이 랜덤 포인트를 생성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보로노이 점들이 이런 보로노이 3D 보로노이 컴포넌트에 들어가게 되고 셀을 만들죠. 그리고 그 셀에서 커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 커브를 구조체로 한번 활용해 파이프로 바로 만드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모서리를 공유하는 보로노이 셀은 같은 위치에 두 개의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해준 거고 베이크 후에 이제 겹치는 커브를 지워주려면 우리가 여기서 겹치는 커브를 지워주는 이유는 뭘까요? 한 부분에는 이 구조체가 두 개가 겹쳐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브로 서로 겹쳐 있을 때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커브를 중심으로 다 파이프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겹쳐져 있는 것들을 서로 지워준 후에 파이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로노이 셀 커브를 한번 베이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베이크를 하면 분리된 상태에서 보로노이 셀의 커브가 생성이 되죠. 근데 어떻다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커브가 3개나 지금 겹쳐 있죠. 보로노이 셀이 3개가 겹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만 일단은 선택해서 인버트 하이드 해서 이것만 지금 보이도록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select duplicate를 해서 딜리트를 하러 되어 있습니다. 라이노에서 이제 select duplicate 명령어를 써보겠습니다. select duplicate 명령어는 겹쳐 있는 개체들을 선택을 하죠. 자, 지금 선택된 걸 한번 봅시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경계 부분들은 서로 겹쳐져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가운데 부분들은 다 지금 서로 겹쳐 있죠. 겹쳐 있는 게 무려 몇 개나 되죠? 414개나 지금 서로 겹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겹쳐 있는 것들 중 하나만 남기고 다 지금 선택이 된 거니까 요것을 딜리트 합니다. 딜리트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아까 전에 해봤던 파이프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구조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가운데 중간에 있는 하나의 그 커브 여러 개가 서로 겹쳐 있었지만 우리가 중복된 것을 지워내고 파이프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파이프가 여러 개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또 지워주느라 작업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브를 겹치지 않게 하나만 남기고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작업을 그래스호퍼에서 할 수는 없느냐? 그래스호퍼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작업이 오히려 그래스호퍼에서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라이노에서는 잠시 컨트롤 Z에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우기 전으로 라이노에서는 이 커브가 보로노이 셀의 커브가 이렇게 3개가 겹쳐 있을 경우
이 커브들이 지금 사실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브도 방향이 있습니다. 스타트와 엔드 방향이 있는데 그게 그 보로노이 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쪽의 보로노이 셀과 이쪽의 보로노이 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보로노이 셀이 생성될 때 이 커브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선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노의 명령어 select duplicate는 그런 커브의 방향성은 상관 안 하고 바로 같은 것들은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노 커맨드가 더 강력하게 여기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번 이 보로노이 셀 커브를 duplicate 선택을 해서 이것을 지워준 다음에 이것들을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 커브, 스페이스 트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커브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요것을 여기다 끌어다 쓰면 어떤 문제가 있다 했죠? 중복된 커브들을 지금 중복되게 파이프를 생성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오른쪽 선택해서 Set Multiple Curves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된 것들도 몇 개는 있네요. 이렇게 중복이 된 것을 많이 없앴지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경계면에 있는 것들은 서로 선택이 안 되어서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트러스를 베이크하고 보면은 이제 같은 위치에 두 개의 파이프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러스를 한번 파이프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트러스 설정 부분에 보면은 위에 파이프의 반지름이고 밑에 있는 것이 파이프의 끝마금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0.5로 되어 있죠. 그러면 0.5 미터 500mm의 반지름을 가지는 이 지름이 1m인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지금 파이프의 반지름이 1m니까 2m 지름을 가지는 파이프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파이프가 지금 전반적으로 더 뚱뚱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프를 한번 베이크를 해 볼까요? 자, 베이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커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커브가 중복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셀렉트 두플리케이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것을 선택을 하고 인버트 하이드 해주고 그리고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아이스 커브 꺼주고 ZS 써서 자, 지금 요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겹치는 게 별로 없는데 이 경계면 이 박스 경계면에 있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두 개씩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셀렉트 두플리케이트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자, 이 하나만 지금 감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요것 하나 지워주고 나면은 이제 셀렉트 두플리케이트를 해도 선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경계 박스 면들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요게 지금 서로 겹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서로 겹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을 따로 해줘서 지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도 요 내부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요 겉에 있는 요 부분들 요 부분에 지금 겹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조금 시간을 들이면은 제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까지도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크 된 거 하나, 파이프를 한번 선택해 보죠. 파이프 하나 선택하면 지금 이것을 IH, 인버터이드 해서 보면 요게 지금 요 끝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통이죠. 이제 자, 클로즈 솔리드 폴리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파이프를 할 때 이 끝을 어떻게 막느냐, 그것을 그래스호퍼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라이너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스호퍼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커브들에 지금 스페이스 트러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파이프 부분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이 파이프라는 컴포넌트에 커브가 들어가 있고 지금 반지름이 들어가 있고 지금 마지막에 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0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통이고 1이면 플랫 그러니까 평평하게 막아주고 2면 라운드 둥글게 막겠다는 겁니다. 반구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브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커브를 이 커브에 넣어 보겠습니다. Z1 커브. 자, 지금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커브 파이프 끝막음 부분을 선택을 하면 0으로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이 이게 1로 하면 막아졌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으로 붉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로 하면 방구로 이렇게 막아지는 거죠. 방구로. 자, 그게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트러스를 모델링 할 때 이제 세부적인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해 줄 수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플랫으로 막아서 베이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렇게 플랫으로 막은 상태에서 베이크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베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요 하나만 가지고 요 상태에서 베이크를 하면 0인 상태 베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크. 자, 지금 셀렉트 라스트를 통해서 지금 선택을 해서 지금 옆으로 좀 옮겨보면 이렇게 지금 뚫려 있는 파이프가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막음을 1로 해서 또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자, 끝부분이 막혔느냐, 막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2로 하면 이렇게 지금 끝이 방구로 막힌 이런 파이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설정들을 해서 베이크를 하면 요 커브들에 적용을 해서 베이크를 하면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자, 일괄 선택으로 이 끝막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